잘생겨서 뽑았습니다. 잘생겨서요. 네. 외모가 준수하고 명랑하며 큰 목소리가 마치 금석에서 나오는 것 같다. 16남 12녀를 낳으셨다 하면은요. 28자녀니까요. 28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거의 1년 반에 한 명씩 자녀가 어찌 보면 건강할 수 없는 분 네. 중에 한 분이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죠. 삼국시대부터 출발해서 이제 고려 거쳤고요. 드디어 조선입니다. 예. 그나마 가까운 시기여서 친숙해 하실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뽑으실 때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조선 시대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놀라울 정도의 그렇죠. 그런 디테일한 정사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자료도 많다 자료도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누구를 뽑아야 할지도 좀 그렇고요. 어려웠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남녀 상렬지사, 남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성의 여성분들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빈혈기 건강으로 봤었을 때는 여성 건강은 가장 좋은 시점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부가 제가하는 것이 허용이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과부의 제가 허용이 1894년 1차 가보 개혁에 이르러서 그때서야. 신분제도가 혁파되면서 동시에 과부 제가가 허용된 거죠. 그 전까지는 뭐 과부가 되면 절대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이게 상황.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일부 특권층에게만 자유로운 성문화가 허용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던 거죠. 아무래도 규범적으로 제약을 많이 하다 보니 여성의 성 건강은 좋지 않았을까. 네.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선의 비뇨기왕 3위부터 이제 살펴봅니다. 3위는 조선의 꽃미남 헌종입니다. 헌요? 헌종. 네. 헌종요. 예. 와, 이 헌종은 수험생들에게는 그냥 거의 그냥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요. 네. 정순원철 고순에서 순원철 세도 정치기의 맞습니다. 중간왕이어서 더군다나 중간이어서 거의 우리 저 수험생들에게는 그 번외입니다. 네. 현종은 많이 나와요. 현종은 현종은. 왜냐하면 예송 논쟁 때문에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헌종은 헌종은 잘생겨서 뽑았습니다. 잘생겨서요. 헌종실록 1권 헌종 대왕 행장에 보면은요. 외모가 준수하고 명랑하며 큰 목소리가 마치 금석에서 나오는 것 같다. 우리 헤르프문달의 왕으로 역할을 한 김수현 배우. 김수현 배우요. 김수현 배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해품달이 배경이 헌종 시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창작 사극이긴 하지만 수려한 외모의 경빈 김씨와의 깊은 사랑, 아들을 낳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분이 좀 집착이 좀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매일 녹용, 당귀, 뭐 숙주향 이거를 막 천첩을 다려 드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은데. 굉장히 단명하셨거든요. 23세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뭐 독살도 아니고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력이 좋다는 독한 약물들을 너무 많이 과다 섭취를 해서 심한 간독성에 의한 간부전으로 인해서 사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어지는 왕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지나친 집착과 남성성에 대한 지나친 열망은 오히려 더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 충분히 건강한데 3위로 뽑힐 정도로 왜 굳이 너무 욕심을 내서 그렇습니다. 그런 막 몸에 좋다는 거를 남용함으로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위군요. 반면교사로 삼으시라. 자, 그렇다면 이제 2위로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공동 3위를 한 명 더 뽑았습니다. 삼국시대처럼. 그랬군요. 그냥 슬쩍 하나 이제 던져 놓으시고 이분이야만 이제 진짜 3위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3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산의 왕, 경국대정을 완산한 성종이요? 성종입니다. 성종입니다. 아니, 성종은 사실 이 저 비뇨의학적인 건강하고 연결이 되나요? 자, 패비윤 씨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패비윤 씨,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 씨가 왜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자, 연산군의 그 갑자사화, 연산군식의 갑자사화가 바로 엄마의 원수를 갑자죠. 그래서 갑자사화의 원인이 바로 패비윤 씨 사사 사건인데 그 패비윤 씨가 바로 성종의 아내죠. 그런데 성종이 이제 3명의 정실 왕비와 후궁에서 낳은 자녀가 16남 12녀입니다. 태종 왕건 못지않네요. 자, 보시면은 16남 12녀. 보시면은 우리 성종께서 38살에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생식 능력을 가진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부터 28자녀니까요. 28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거의 1년에 한 명씩 성종의 자녀가 태어났다는 거죠. 아니, 보통 우리가 성종하면은 없어졌던 집현전을 홍문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시킨 문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고 방금 얘기하셨던 경국대전을 완성시켰고요. 그것뿐입니까? 국악쓰리동, 국악동동동인데요. 국조 오레이, 악학괴범, 동문선,
동국 통감, 동국 여지승남. 수많은 이 훌륭한 책들을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 웬만한 책은 세종 아니면 성종이다 이렇게 네, 구분할 네, 정도로 네. 그런 분이신데 이게 의외의 주요순 야걸주. 예. 낮에는 요순 임금처럼 성군이지만 밤에는 걸주. 여자가 너무 밝혔다. 네. 38살에 성종께서 승하하시는데 낮엔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 밤에는 에너지까지 이렇게 쏟으시니까 이제 네. 힘드셨겠죠. 많이. 워낙 또 건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삽니다. 성종의 어진을 한번 좀 보실게요. 네, 야, 어떻습니까? 저 처음 봅니다. 네, 네. 그동안의 왕들의 어진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보여요. 듣고 봐서 그죠?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주요순 야걸주 느낌이 나네. 다죠. 얼핏 보면 정말 깔끔하고 오롯이 그냥 학문에만 정진하실 것 같고. 같은데. 근데 이렇게 살짝 또 돌려서 보면 와 약간 그죠? 예. 끼가 있어 보이시기도 그렇습니다. 하네요. 눈빛을 보면 이렇게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러네요. 예, 항상 이렇게 약간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건강함과 또 그것에 반하는 느낌이 공존하는 그런 예, 얼굴이시네. 예, 맞습니다. 진짜. 2위는 네. 누구나 한 번쯤 다 생각했을 겁니다. 태종 이방원입니다. 태종 이방원. 네, 태종 이방원. 네. 호사 개왕자 혼신 육사라. 호사를 누리던 개왕자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육사를 시작했다. 호패법 실시, 사병혁파, 개미자 네. 만들고 개왕자, 왕자의 난이고 혼신,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예. 신문고설치, 육조직계제, 다시 한번 사간원 독립.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네. 사실은 무인의 기질은 그 이방원보다는 둘째 아들인 정종이 더 무인의 기질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고장대하고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글에 능하고 학식이 풍부한 문인적인 그런 소양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네, 형님 한번 어진 한번 좀 보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다 있네요, 진짜. 예. 근데 저 초등학교 때 그 저희 동네 그 약국의 약사님 인상이 딱 이 인상인데.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은 태종 이방원의 어진을 보면서 세종대왕의 얼굴이 약간 그 보였어요. 느낌도 나요. 예, 당연히 아버지니까 예. 아버지니까 세종대왕의 얼굴이 보이겠지만 자상함도 좀 보이고 그러네. 또 정말 자식을 꿈찍게 사랑할 것 같고 부모한테 효도할 것 같은 그런 착한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런 얼굴이 보이면 사실 비뇨의학적으로의 건강하고는 좀 동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남성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게 비뇨의학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높다라고 하지만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다 공존을 합니다. 정말로 건강한 비뇨의학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남성 호르몬 수치도 높지만은 반대로 여성 호르몬 수치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죠. 균형 있는 분들이 훨씬 건강하고. 예. 태조 왕건도 햇볕 정책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순왕, 그다음에 전원 뭐 다 포용하지 않습니까? 다 성을 막 주고 태종의 얼굴에서 저는 그런 얼굴이 보여요. 그러네요. 이분이 네.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어떤 걸 생각했을까? 아버지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했죠. 정도전 죽였죠. 이복 동생을 죽였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감정들이 저는 이 어진에서 보여요. 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무지막지한 인상은 아니에요. 예. 그게 새롭게 알았습니다. 이게 예. 한쪽만 막 높다고 그게 완전히 건강한 게 아니라 아니죠. 균형을 맞추는 게 훨씬 더 건강하다. 이방원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가 가장 좋았던 비뇨기 건강한 2위. 아니, 새로 알았어요. 아니, 그 테스토스테론 수치 높다고 막 칭찬해줘서 그것만 높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그렇죠. 저는 그럼 여성 호르몬은 어때요? 높으실 것 같아요. 괜찮죠?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저 막 운동도 좋아하고 막 오늘도 예. 막 탁구 치고 막 축구하고 축구 그랬는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축구 엄청 반면에 또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울고 막 그러거든요. 네. 난 태종이네 나는 지금. 지금 안에 태종의 우선으로 앞으로 저 서방원으로다가 어떻게 대망의 조선의 1위 네. 이자 비뇨기왕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1위. 야, 이거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기대됩니다.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조선왕조 500년에 10분의 1을 맡았습니다. 제위기간이 50년이 넘는 아시죠, 형님? 결국 그분이군요. 네. 예, 송강호 배우가 열연했다. 영조입니다. 영조. 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럼 장수하는 사람이 건강한 건가요? 그래서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진 뽑힌 않은데,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은데 저는 네, 설명 좀 들어봅니다. 네, 영조를 선택한 이유는 이 영조의 후천적인 노력. 너무나도 현대인들한테 귀감이 되는 왕이셨습니다. 저는 네. 어진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어진 영인군 시절의 초상입니다. 딱 보시면 어떠해 보이세요? 상당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쇠약해 보이는. 그렇죠. 예, 왜소해 보이고요. 예, 딱 봐도 정말로 뭐 이성계나 아니면 뭐 이전에 봤었던 뭐 문무왕 이런 어진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광개토 대왕 단단한 느낌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또 이거는 50대 초반의 어진입니다. 자,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형님 지금 50대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연배시거든요. 예. 아, 이거 자료화면 나갔으면 좋겠는데 형님하고 비교해봤을 때 예. 아버지 뻘 같지 않습니까? 아니, 형님 50대 초반? 야, 이게 그렇군요. 영조 50대 초반. 와, 이게 어진으로 봐서는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 아니네요, 아니죠. 절대. 영조의 그런 외모를 기술한 그런 사료를 찾지 못했는데 어진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왜소하고 좀 뭔가 주눅 들어있는 그런 심지어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일단은 그 쑥빈 최씨, 무수리 그렇죠. 출신의 쑥빈 최씨의 자녀이기 때문에 엄마 자체가 미천하죠. 그래서 아마 그 주눅 든 느낌은 그렇죠. 아마 그 어릴 때부터 있었을 거예요. 예, 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경종을 독살하는 왕으로 그런 오해도 받죠. 물론 진실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왕을 독살해서 왕이 됐다라는 그런 의혹. 그래서 사도 제자를 뒤지에 가둬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의 스트레스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분은 태생부터 아들을 낳고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는 왕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건강할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영조인데.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80세 넘을 때까지 장수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또 그 긴 기간 재위할 수 있었느냐. 엄청난 또 업적을 또 남기기도 했지 않습니까? 업적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업적. 그중 몇 개만 말씀드리면 이제 청계천 준설 작업하죠. 그래서 저희가 외울 때 이제 영계천이다 이렇게 외우면 쉽고요. 그다음에 균영법. 예, 원래는 균역법이죠. 예, 군포 두 필을 한 필로 줄여준 법, 균역법을 바로 영조께서. 근데 균역법 이제 두 필에서 한 필 주니까 세수가 부족하죠. 그걸 뭘로 채웠느냐가 아주 시험에 맞아요. 결작, 은결, 선무군관포, 어염, 선박세. 그리고 지난번 72회 때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선지로. 대동법이 나오면서 오답선지로 나왔어요. 아마 73회 때는 균역법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워낙 긴 시간 재위했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책, 백과사전. 바로 동국문헌비고. 동자로 시작하지만 예외. 아까 동동동 성종이 아닌 동자 시작하는 거 두세 개가 있는데 하나가 영조 때 동국문헌비고. 그리고 정조의 동문휘고. 동문휘고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동문휘 이름이 멋있죠. 동문휘고. 멋있는 정조. 네, 현빈이 연기한 그렇게. 나머지 동동동은 성종. 연산한 기법. 이거 쉽지 않아요. 머리 터집니다. 철저한 자기관리. 자기관리입니다. 네. 영조가 생활한 생활을 보면은 그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걸 다 하고 있는 이미 그 시기에 예, 현대인들의 교과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교과서. 예. 영조가 궁궐에서 처음부터 큰 게 아니라 외부에서 크지 않았습니까? 궁궐에 들어가서 왕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영조한테는 80세 이상 살 수 있는 신의 한 수이지 않았을까? 그게요? 오히려. 왜요? 오히려 서민들의 삶을 궁중에서도 그대로. 일단 첫 번째로는 영조는 소식을 했습니다. 수라상을 3번으로 줄입니다. 5번에서 3번으로 줄이고 양도 3분의 1로 줄입니다. 굉장히 소식을 하셨고 횟수도 양도 줄였다. 그리고 거친 음식을 드셨습니다. 현미 같은 거. 흰쌀밥을 드신 게 아니라 잡곡, 현미, 그렇죠. 거친 음식을 소량만 드셨습니다. 이거 뭐 지금 현대의학에서 모든 의사들이 말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건강검진을요, 재위기간동 약 7,000회를 받으셨습니다. 7,000회. 며칠에 한 번씩 하신 거네. 네. 와. 나물을 많이 드셨어요. 채소. 장건강도 굉장히 좋으셨을 걸로 판단되어지고요. 네. 타락죽이라고 있습니다. 타락죽. 타락죽이라는 게 뭐냐면은 소젓, 그러니까 우유죠. 우유를 쌀가루에 풀어가지고 죽을 써서 만드는 건 굉장히 좋은 단백질 섭취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영조가 운동도 또 즐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말타기, 활쏘기 이런 것도 계속 즐기셨고. 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 문 원장님이 이 영조를 조선의 1위 그리고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왕으로 뽑으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이렇게 좀 약간 타고나거나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이유들을 이제 대서 상위에 랭크를 했는데 이분은 객관적으로는 전혀 건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건강할 수가 없죠. 야, 이게 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나는 타고나게 좀 약하게 태어났어. 나는 면역력이 안 좋아. 나는 좀 쇠약해. 이런 분들 영조처럼 생활하시면 되죠. 진정한 건강왕은 타고난 사람보다는 그렇죠.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쭉 왕 말했지만 사실 타고난 피지컬 가진 왕들이 보시면은 오래 못 사셨어요. 그러네요. 광개토 대왕도 38세에 돌아가셨고. 그러네. 예.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도 51세. 그 당시에는
단명이라 볼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그냥 단명이죠. 단명이죠. 예, 오시면 영주보다 30년 넘게 나왔으니까. 야, 아주 적절한 예, 마지막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뭐 생활 습관이나 뭐 운동 중에 혹시 비뇨의학적으로 좋은 거? 운동이야 다 좋지만 저는 비뇨의학적인 운동 하나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케겔 운동.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이요? 남성, 여성 공이 다 케겔 운동. 케겔은 학문외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학문외과에도 도움이 됩니다. 모형으로 잠깐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게 힘주니까 이게 이게- 앞쪽으로 쪼이는구나. 네, 이게 골반 모양입니다. 여기 보면 이거 빨간색 이 근육이 골반 저근이라고 하죠. 골반 저근. 왜 중요하냐? 다 받치고 있습니다. 골반 장기를 받치고 있습니다. 방광을 받치고 있고요. 전립선을 받치고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을 받치고 있고요. 또 약 직장을 받치고 있습니다. 요 바닥에 있는 이 근육들이 이렇게 보이는 근육이거든요. 여기 안에. 네. 요 근육을 꽉 쥐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꽉 쥐어. 보통 뭐 팔 근육, 뭐 코어 근육, 뭐 허벅지 근육이 중요한 건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사실 이 골반 근육이 중요한지 잘 모르세요. 항문을 정말 움켜쥐듯이 꽉 쥐어지는 것을 10초간 꽉 쥐어졌다가 또 꽉 쥐어졌다가 후 이것을 10회 하시는 거죠. 이거 10회? 10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10초씩 10회요? 예, 10회 하셔서 하루에 3세트에서 5세트 한번 해보십시오. 소변 잘 나오고요. 대변도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 방광염 예방도 되고요. 그다음에 요실금 증상도 확실히 좋아집니다. 전립선 건강, 그다음에 방광 건강, 항문 건강까지 다 도움이 되는 보이지 않는 힘. 이게 알면서도 참 안 하게 되는데 이게 참 여러 곳을 좋게 만드는 운동이네요. 이 골반장이 얼마나 중요하니까 다 좋게 만들어.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뭐 좋은 컨텐츠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은 저 케겔로 끝내죠. 다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케겔 다 같이 하면서 끝내겠습니다.